안녕하세요. 전기산업기사 실기 2022년 2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1년 이내에 최대 전력이 3000kW, 자, 월 기본요금이 6,490원, 월간 평균 역률이 95%일 때 1개월에 기본요금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또한 1개월의 사용 전력량이 54만 kWh이고 그 다음에 전력량의 요금이 89원이라고 할 때 1개월의 총 전력요금은 얼마인지를 계산하시오. 자, 두 가지를 계산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기본요금이에요. 기본요금. 기본요금은 지금 킬로와트당 요금이 6,490원이에요. 근데 얼마를 썼어요? 3,000kW를 썼습니다. 3,000kW인데 최대 전력이 자, 여기에 6,490을 곱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본요금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역률이 95%라고 했어요. 그럼 조건을 보니까 역률 값에 따라 전력요금은 할인 또는 할증이 되는데 90%를 기준하여 역률이 1% 늘어날 때마다 기본요금이 1% 할인되고요. 1% 자, 나빠질 때마다 1%의 할인요금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거기에 곱하기 얼마요? 1-의 0.05가 되면 되겠죠. 왜? 95%니까 5%의 할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이게 얼마나 나오냐면 자, 1849만 6,500원이 나온다라는 거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개월의 총 전력 요금이에요. 총 전력 요금은 1849만 6,500원 플러스 1개월의 사용 전력량을 이제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54만이니까 54만 곱하기 자, 요금이 89원이에요. 89원. 자,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 자, 6,655만 6,500원이 나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요금과 자, 총 전력 요금에 대해서 구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역률에 대해서 우리가 역률이 90% 이상이 되게 되면 할인을 받고 근데 9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할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가볍게 풀어봤어요.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조명 용어에 대한 기호 및 단위를 쓰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이제 염두를 갖다 두고 익혀 놓아야 될 그런 내용이죠. 자, 휘도. 자, 브라이티스죠. 광원을 갖다 봤을 때 눈부심으로 휘도의 단위는 이제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NT로 쓰는 거, 자, 또 하나는 이제 SB로 쓰는 건데 여기서 NT는 뭐냐면 니트예요, 니트. 자, 니트고 단위는 이제 제곱미터당 칸델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B는 뭐냐면 스틸브라고 읽어요. 스틸브. 자, 요거는 이제 제곱 센티미터당 칸델라예요. 자, 광도는 이제 기호를 I로 쓰고요. 자, 단위는 CD. 칸델라죠, 칸델라. 광도의 단위, 칸델라. 자, 어느 임의 방향에서의 입체각당에 발산되는 광속을 의미한다. 자, 조도. 자, 조도는 2로 쓰고요. 단위는 LX. 자, 룩스입니다. 광속 발산도 R. 자, 그리고 단위는 RLX. 자, 레드 룩스라고 그러죠. 레드 룩스. 광속 발산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들은 제 기본식이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뭐 작성할 수 있는 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자, 그냥 금방 자, 금방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런 부분이고. 자, 나머지는 이제 해설 참조하면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어 정의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정리하고 이제 3번 문제 자 봅니다.
자, 3번 자주 나오는 거죠. P형 3당 회로에서 운전하는 유도 전등기가 있다. 이 회로에 그림같이 두 개의 전력계 W1, W2 전압계, 전류계를 접속하니까 CC값이 5.96, W2는 2.36, 전압은 200, 전류는 30과 같을 때 유도 전등기 역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야, 역류를 갖다 구하려면 일단은 유효 전력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유효 전력은 자, 두 전력계 지시값 5.96에다가 2.36이니까 자, 이렇게 유효 전력 갖다 산출하면 요거 값이 얼마 되냐면 8.32kW가 나오네요. 자, 얘가 유효 전력. 그 다음에 피상 전력 계산해야죠. 자, 노트 3에다가 전압 전류. 자, 200에다가 전류 30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요거 갖다 구하면 피상 전력이 나옵니다. 그 피상 전력이 얼마냐? 10.39가 나왔어요. kV. 자, 따라서 역렬. 제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PA분의 P니까. 자, 10.39분의 얼마? 8.32. 자,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제 역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값이 얼마 나오냐? 80.08%가 80.08% 이렇게 자, 되네요. 자, 어렵지 않죠? 자주 나오는 패턴이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뭐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조건에 맞는 콘센트의 그림 기호를 그리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벽부지형이네, 벽부지형. 자, 일반 콘센트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천장에 부착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돼지코를, 돼지코 그리시면 되고, 바닥에 부착하는 경우는 이제 돼지코에다가 자, 바닥에 부착한다. 이렇게 자,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 자, 방수형은 이런 이제 콘센트에다가 자, WP 문자, 그죠? 그 다음에 2구형은 이렇게 해서 자, 숫자 2 있으면 구멍 2개짜리 2구형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자, 뭘 또 아셔야 되냐면 이 콘센트에 여러 가지 이거 말고 자, 요 심벌과 그 다음에 전멸기 심벌 이런 것들은 또 반복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좀 정확하게 알아두실 자,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4번은 이제 나머지는 해설 참조하면서 다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림을 보고 자, 명칭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5번 문제 봅니다. 송전거리 40km, 송전전력이 10,000kW일 때 경제적 송전전압을 구하시오. 스틸식을 구하시오. 이용해라. 자, 경제적 송전전압은 5.5 곱하기 노트에다가 0.6L에다가 자, 100분의 P. 자, 요게 단위가 킬로볼트죠? 요거 쓰란 얘기예요. 자, L은 송전거리고 킬로미터. 그 다음에 P는 송전전력이 되죠. 바로 이제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5.5 루트에다가 0.6에 40km. 그 다음에 100분의 자, 요거 송전전력이 만이네요, 만. 그죠? 이렇게 해서 넣고 계산만 하시면 끝나요. 그러면 얘가 얼마냐? 61.25가 나옵니다. 61.25kV. 어렵지 않죠? 그래서 스틸식만 알고 있으면 바로 나오는 자, 그런 내용. 그래서 5번도 이렇게 해서 바로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는. 자, 6번 문제 볼게요. 시퀀스 문제입니다. 그림 같은 시퀀스 회로에서 접점 A가 닫혀서 폐의 회로가 될 때 표시등 PL의 동작상을 설명하시오. X는 이제 보조레이, T1, T2는 타이머, 자, 온 딜레이, 시간 지연이 있다는 얘기죠? 시간 지연이 있다. 그러니까 동작을 함에 있어서 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설정 시간 다음에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설정 시간은 1초이다.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니까 T1도 1초, T2도 1초다. 그 다음에 PL은 표시등입니다.
자, 여기서 요게 딱 접점 A가 자, 배로가 됐어요. 그러면 무엇부터 이루어질까요? 쭉 가서 T1이 여자가 되죠. T1이 여자 되고 그 다음에 설정 시간이 뭐예요? 1초입니다. 그래서 접점 A가 닫히면 자, T1이 여자 되고요. 그 다음에 T1초 후에 요게 붙으니까 쭉 가서 X가 여자 됩니다. X 여자 되면 얘가 떨어져요. 자, 붙고 붙습니다. 자, 저기 떨어지니까 X 여자 되고 T1이 소자가 됩니다. 자, X가 여자 되니까 어떻게 돼요? T2가 여자 되고요. D2가 여자 되고 자, PL이 점등돼. 즉 표시등이 점등. PL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T2니까 T2 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T2 초. 자, T2 초에는 요게 떨어진다면 요게 떨어져요. 요게. 자, 요게 떨어지니까 X가 소자 돼요. X가 소자. 자, X가 소자가 됩니다. 소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 또 보시죠. 자, X가 소자 되니까 원래 위치로 얘가 돌아가요. 이렇게. 딸가락 붙으면서 다시 어떻게 돼? T1이 여자가 돼. T1 여자. T1 여자. 그러면 요게 이렇게 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PL이 언제 점등이 되나를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X가 소자가 되면 얘가 열리잖아요. 열리죠. 그러면 자, 실제로 어떻게 되십니까? 자, PL 표시등 PL이 소등이 돼요. 소등. 이게. 그러니까 T2 설정 시간 후에 얘가 소등이 된다. 그렇죠? X 숫자 되면 자, T2도 소자 되죠. 자, PL이 소등됩니다. 그 다음에 T1 초 후에 얘가 점등이 돼요. 자, 계속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PL이 점등되는 시간은 자, PL이 점등되는 시간은 T2 설정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PL이 소등되는 시간은 T1 설정 시간입니다. 그렇죠? T1 초 후에 얘가 들어오니까 T1 초 후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요 T1 시간 동안은 이제 얘가 꺼진 거죠. 그거 지나야지 점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2 초 후에 얘가 다시 어떻게 돼요? 소등이 된단 말이에요. T2 초에. 그러니까 실제로 점등 시간은 T2 설정 시간이고 소등 시간은 T1 설정 시간이 되겠죠. 자, 이거를 반복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접점 A가 붙으면 그 답은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면 폐별호시 표시등 PL은 자, T2 설정 시간 동안 점등 T1 설정 시간 동안 소등. 자, 이거를 반복하고 자, 접점 A가 게롯이 자, 복구한다. 그죠? 접점 A가 계로되면 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자, 또는 뭐 반복을 중지한다 이렇게 써놨네. 반복을 중지한다. 이렇게 답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게 T2 설정 시간 얘가 뭐예요? 1초죠? 1초. T1 설정 시간도 1초. 그죠? 이렇게 둘 다 1초니까. 그러니까 1초 동안 점등, 1초 동안 소등을 반복하고 접점 A가 게롯이 반복을 중지한다. 자, 이게 6번에 관한 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
자, 7번 문제 볼게요. 콜라시 브릿지의 접지장을 측정했을 때 접지판 사용안의 저항이 그림과 같다면 G3의 접지저항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G3가 됩니다. 자, 요게 저항값을 갖다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접직으로 보고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뭐하고 더하고 관계없는 얘는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G3를 갖다 계산합니다. 자, 2분의 1에다가 요렇게 되는 거. 자, 20 플러스 요건 얼마예요? 30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갖다 계산하면 40이니까 25이 되겠군요. 요거, 그죠? 자, 그럼 RG1도 구해볼까요? RG1. 요게 접지구 기준 잡았으면 자, 2분의 1에다가 요렇게 되는 거 20 플러스 요거 10 마이너스 얘가, 그죠? 30. 자, 그럼 얘는 0옴. 그 다음에 RG2. 자, 요거 기준 잡습니다. 자, 요거 기준 잡으면 이렇게는 더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거는 빼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자, 10에 30 마이너스 20. 그죠? 요거 합니다. 자, 그럼 얼마? 15이 되겠네, 이게. 그렇죠?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다. 자, 이게 7번에 관련된 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식만 알고 있으면 손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3당 동력부하를 단단맥기 세 대를 갖다 이용해서 델타 결선을 전원을 공급하고 있다. 한 대 용량은 150이고 운전 중 한 대가 고장이 발생하였다. 예,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델타 결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델타 하고 있다가 하나가 고장이 났대, 하나가. 여기가 고장이 났어, 이렇게. 그 나머지 두 대 갖다가 뭐예요? 자, 나머지 두 대 갖다가 VV 결선으로 자, 운전하는 거죠. 자, VV 결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두 대로 3당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결선 방법. 자, 무슨 결선? 그렇죠. VV 결선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두 대로 3당 전력 공급할 때 변압기 이용률. 자, 두 번째 이용률은 산출한 방법, 이용률은. 자, 두 대 갖다가 3당 출력을 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자, 이에다가 자, P는 VPIP, 루트 3에다가 자, VPIP가 됩니다. 근데 요 VPIP 대신에 뭐 써도 돼요? 그냥 VI 써도 상관없습니다. 루트 3에 VI. 자, 요거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이제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러면 86. 자, 6 뒤가 좀 더 나오겠죠? 자, 86.6% 이렇게 되겠네요. 자, 6%. 자, 세 번째는 이제 델타로 해서 출력이 됐을 때 하나가 고장 났을 때 V 결선할 때 그럼 출력비를 한번 비교해봐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출력비를 갖다 나타내는 자, 그런 부분이 되겠군요. 자, 출력비는 자, 델타는 3P죠? 근데 얘가 V 결선하면은 자, 루트 3P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자, 3의 VPIP를 써도 되고 자, 그냥 VI를 쓰셔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그럼 루트 3분의 1이니까 요거를 갖다가 100분을 따지면은 자, 57점에 몇 퍼센트? 74%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됐든 이런 표현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죠. 8번도.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것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9번입니다. 역률 지상이 지상인데 0.8인 유도부하 30kW와 역률이 1인 전열기부하 25kW가 있어요. 이들 부하에 사용할 변압기의 표준 용량을 산정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변압기의 용량, 이 변압기의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를 구해야 되는데 우선은 유효 전력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킬로볼트 암페어는 유효 전력의 자승 플러스 무효 전력의 자승의 제곱근으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유효 전력은 얼마예요? 우선은 킬로와트는 30kW 플러스 25kW가 있어서 55kW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자, 무효 전력입니다. 무효 전력 킬로 반은 어떻게 구해요? 우리 유효 전력을 알 수 있으면, 자, 유효 전력의 탄젠트 세타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30 곱하기 0.8에 대한 0.6 플러스, 자, 25 곱하기 1에 대한 0이 되겠죠. 전열기는 역률이 1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얼마 나왔냐? 22.5kB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예요? 55에 대한 자승 플러스 22.5에 대한 자승의 제곱근을 해보면 이게 얼마 나왔습니까? 59.42가 됐죠. 59.42kV 암페어가 돼서, 자, 여기 변압기 표준 용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고로 얼마짜리를 선정한다. 그 표에 의거해서 75kV 암페어짜리를 선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풀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 9번을 저희가 풀어봤어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같은 단상 3선, 중성선이 X점에 단련됐을 때 부하 AB 단자납은 얼마냐 이렇게 맞는데, 자, 그림상에서는 단상 3선인데요.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 여기 전압은 200V가 되고요. 자, 200V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자, 회로도를 자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요놈의 저항을 RA, 요놈의 저항을 RB라고 이렇게 놓고 해설하고, 자, 끊어졌으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B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A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RA하고 RB 값만 구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소비 전력은 R분의 V 자승해서 여기서 RA 값은, 자, PA에다가 뭐 V 제곱이다. 자, PA는 얼마? 500이죠? 500에다가 그 다음에 요 최초에는 100V 걸렸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RA 값을 산출해 줍니다. 얼마냐? 25미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RB 값. 자, PB가 700이죠? 그 다음에 전압은 10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RB 값을 산출했더니 그 값은 얼마냐? 14.29. 이렇게. 자, 그러면 분압 법칙을 써야 되겠죠? 자, VA는 RA, RB, 그 다음에 RA에다가 전체 전압 V다. 자, RA 값이 20에다가 RB 값은 얼마예요? 14.2고요. 그 다음에 요거 20에다가 전체는 200V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VA 값은 얼마가 되냐면 116.65가 돼요. 116.65V가 된다, VA가. 그 다음에 VB 값을 또 구하면 나머지 똑같으니까 20에다가 14.29, 자, 위에는 14.29가 되겠죠? 곱하기 2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VB 값을 산출하면 83.35V, 83.35V. 자, 또는 200에서 1 빼버리면 바로 나오죠. VB 값은. 이렇게 해서 되는 거지 뭐. 전체가 200이니까 83.35 하면은 이거요. 자, 116.65. 그럼 얘가 나오는 거죠 뭐. 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10번은 이제 회로 이론에 관련된 자, 그런 문제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일단 순서가, 자, 각각의 저항값을 먼저 구해낸다. 자, 그리고 전압 분배 법칙을 쓴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문제 11번입니다. 자, 전기 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허용오차 범위 안에서 유지하도록 전기사업법의 표준전압, 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를 규정하고 있다. 자, 다음 표에 가로 안에 표준전압 또는 표준주파수에 대한 허용오차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110V, 220V, 380V 또는 60Hz에 대해서. 그럼 110에 대해서는 상하 몇 볼트? 6V 이내.
220V는 상하 13V 이내, 380V는요 상하 38V 이내.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10% 오차를 두는 거니까. 그 다음에 60Hz에서도 상하 얼마예요? 0.2Hz에 자 오차를 둔다는 얘기지. 왜 오차를 둘까요? 오차를 두는 이유가 뭘까? 그렇죠. 우리가 선로상에서 보게 되면 선로상에서의 어떤 전압 강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는 그래서 전압의 변동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오차를 두자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학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12번. 전동기를 제작하는 어떤 공장에 700kVA의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다. 자, 이 변압기의 역률 65%의 부하가 700kVA 접속되어 있다고 할 때 이 부하와 병렬로 전력용 컴퓨터를 접속하여 합성 역률을 90%로 유지하려고 한대요.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번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그 용량은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의 탄젠트 세타 2로 구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P예요, P. 이게 뭐예요? 킬로와트, 유효 전력이 된다는 얘기죠. 유효 전력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우선은 700kW짜리 0.65 부하였죠. 이게 지금 유효 전력이니까 거기에 개선전 역률이 0.65예요. 그러면 여기는 1-0.65의 자승의 제곱근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에 90%로 계산을 하니까 0.9에 대한 1-0.9의 제곱의 제곱근으로서 우리가 자 계산을 해 보시게 되면 이 결과치가 얼마나 나오냐라고 제가 좀 답을 좀 빌려 볼게요. 자, 이 결과치가 지금 얼마나 나왔냐면 311.59가 나왔어요. 311.59kVA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만큼의 어떤 콘덴서의 용량을 가지고 있으면 65%짜리의 역률을 90%로 개선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개선 후에 변압기의 역률이 90%의 부하를 자, 몇 킬로와트 증가시킬 수 있는지, 접속할 수 있는지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2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700kVA짜리입니다. 자, 이 세타1은 역률이 65%일 때. 자, 그런데 역률을 개선시켰어요. 여기에 콘덴서를 설치했어요. 얼마요? 311.59kVA짜리의 콘덴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률이 이렇게 개선이 됐어요. 여기는 세타2 0.9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역률을 전력용 콘덴서를 이용해서 역률을 개선시키게 되면 변압기 용량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 변압기 용량을 그대로 얼마만큼? 700kg만큼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유효 전력이 이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구해요? 자, PA의 얼마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 2가 될 것이고, 여기는요 얼마가 됩니까? PA의 코사인 세타 1이 되겠죠. 거기에 차니까. 그러면 2번은 700에 곱하기 0.9 마이너스에 700에 곱하기 0.65를 하시면 증가분에 대한 유효 전력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얼마냐? 봤더니 175kW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만큼의 용량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175kW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만큼 유효 전력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13번 문제예요. 아래는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력을 공급하는 분기 회로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여기가 지금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고요. I1, I2, I3의 전류가 지금 50A입니다. 공사 방법은 B2고요. 주위 온도가 40도예요. 분기선은 XLP 절연전선, 자, 구리 도체를 쓰고 허용 전압 강화는 2%예요. 분기점에서 전동기까지의 거리가 지금 70m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공사 방법에 대한 표준 허용 전류를 우리가 구해볼게요. 보시게 되면 B2고 B2가 되겠죠. 그 다음은 삼상이에요. 삼상.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문제 보시게 되면
전류가 지금 50A 전격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표를 보시게 되면 허용 온도가 지금 30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는 허용 온도가 지금 40도가 되겠죠. 자, 우리가 전선의 굵기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허용 전류예요. 전선의 허용 전류. 자, 그 허용 전류의 주위 온도가 30도인데 우리는 40도를 기준으로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40도에 따른 주위 온도가 40도에 따른 자, XLP 전선을 쓰기 때문에 그때 보존 계수는 0.91가 되겠죠. 그러면 전류는 전격 전류가 50A 전류가 흘렀는데 허용 전류를 40도씨 기준에서 보니까 보정을 해야 되더라 이거야. 얼마만큼? 0.91. 그러니까 50에서 0.91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 54.96A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면 자, 표를 여기서 보셔야 되겠죠. 종사 방법은 B2이고 자, 그 다음에 3상이고 54.96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여기 60A가 될 겁니다. 허용 전류가.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전선의 굵기는 몇 스퀘어짜리가 되냐? 고로 10스퀘어짜리를 선정을 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자, 우리가 10스퀘어짜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허용 전압 강화를 고려한 분기선의 도체의 굵기를 선정하고 계산하고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최소 굵기를 표해서 최종 선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주위 온도에 대한 보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위 온도에 대한 고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문제 1번이고 여기는 보정을 한 거고 주위 온도에 따른 2번은 보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3상이죠. 3상 3선이 되겠네. 그러면 이때 전선의 굵기는 1002에 대한 30.8Li로 우리가 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 1000에 전압강화는 380 곱하기 전압강화 얼마예요? 0.02가 될 것이고 30.8 곱하기 전동기까지의 거리가 70m고요. 자, 이 전류가 문제인 거죠. 이 전류는 뭐 한다고요? 온도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5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14.18 스퀘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구리도체의 공층 단면적은 1.5, 2.5, 4, 6, 10, 16인데 자, 18.14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 16 스퀘어짜리가 돼야 되는데 자, 1번에서는 보존계수에 대한 온도를 우리가 보정할 때에는 허용 전류에 대한 어떤 보존계수를 고려할 때는 10 스퀘어짜리를 선정한 반면에 그 온도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16 스퀘어짜리를 썼어요. 그러면 얼마짜리를 지금 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굵은 16 스퀘어짜리를 우리가 최종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상 유도 전동기는 고장 없이 정상 운전이에요. 지금 정상 운전이고 각 상은 평형 전류가 50A다라고 했어요. 자, 유지 관리 위에 클램프 미터로 그림과 같이 3의 전류 측정을 하였다. 클램프 미터 1, 2, 3의 측정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여기 클램프 미터에 1, 2, 3의 전류가 얼마가 되겠냐라고 봤더니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은 평형 3상이니까 자, A상 플러스 B상 플러스 C상의 전류 합은 당연히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자, 50의 각 0도고 플러스 B상은요 50의 각 마이너스 120도예요. C상은 50의 각 플러스 120도가 됩니다. 이거 벡터적인 해석을 해보면 얼마 나와요? 0A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여기서는 2, 3에 대한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여기는 IP 플러스 IC의 벡터적인 합이니 50의 각 120도 플러스 50의 각 플러스 120도가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50의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J의 사인의 120도 플러스 50의 코사인 120도 플러스 J의 사인의 120도가 돼요. 이거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대략 얼마나 나옵니까?
50A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번에서는 50A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3번에서는 L3에 대한 전류만 흐르겠죠. 당연히 여기는 얼마의 전류가 흐릅니까? 50A 전류가 흐른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는 0A가, 2번의 크램프미터는 50A가, 자 3번도 50A 전류가 흐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4번입니다. 자, 어느 건물의 부하는 하루에 240kW로 5시간, 자, 100kW로 8시간, 75kW로 11시간, 나머지 시간이니까 11시간이 되겠죠. 자, 11시간을 사용한다. 이에 따른 수전 설비를 450kW로 하였을 때 건물의 자, 부하율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하율을 계산을 한다. 1부하율. 1부하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 전력에 대한 어느 일정 기간의 평균 전력에 대한 최대 전력의 자, 100분율 값이다 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사용 전력량을 구해보게 되면 킬로와트 아워를 구해보시게 되면 지금 얼마예요? 240kW를 5시간 플러스 100kW를 8시간 플러스 75kW를 11시간을 사용한다 라고 봤을 때 이때 사용량 전력량이 얼마 나오냐? 2825kWh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자 이때 자 이제 평균 전력을 구해 보시면 되겠죠. 평균 전력 킬로와트는 사용 전력량 2825를 24시간이니까 자 나눠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나오냐? 대략 117.708이 나온다. 킬로와트가 나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로 1부하율이란 평균 전력이죠. 117.708을 자 최대 전력이에요. 최대 전력은 240이 될 겁니다. 거기에 100분율 값으로서 계산을 해보면 이때 이게 얼마냐? 49.05%가 나온다. 49.05%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부하율을 저희가 구해봤어요. 15번입니다. 자, 그림은 어느 수용과의 배전기 통도이다. 각 변압계의 부등률을 1점이라고 할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설비 용량이 50kW와 소용률이 0.6인 부하가 있고요. 총 설비 용량이 40kW이고 수용률이 0.7인 지금 부하가 있습니다. 자, 1번 TR1 변압계의 최대 부하는 몇 kW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2번 TR2의 변압기는 최대 부하는 몇 kW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1번에 TR의 킬로볼트 암페어가 아니에요. 변압계 용량을 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구해야 돼요? 그렇죠? 수용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수용률이란 설비 용량을 최대 전력으로 나눈 100분율값 아니에요. 여기서는 최대 전력이니까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 되겠죠. 수용률이. 그러면 자 설비 용량은 50kW에 수용률이 0.6이니까 여기는 30kW가 될 것이고, 자 2번에 대한 변압기의 최대 전력은 TR2는요 얼마가 돼요? 40kW 곱하기 0.7이니까 28kW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 합성 최대 수요 전력 킬로와트가 되겠죠. 킬로와트는 얼마입니까? 1번 변압기의 최대 수요 전력은 30이고 2번은 28kW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부등률이 1.2니까 1.2로 나눠 보시게 되면 이게 얼마 나오죠? 48.33kW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만약에 킬로와트가 아닌 문제 자체가 킬로와트가 아닌
변압계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삼상 표준 용량으로서 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킬로볼트 암페어이기 때문에 뭘로 역률로서 또 나눠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15번 문제도 쉽게 또 접근해서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6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저압전로 중에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장치의 시설에 관한 설명 중 일부이다. 자,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옥내시설하는 전동기. 자, 전동기가 손상돼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보한 장치를 해야 되는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보장치라든지 또는 저지하는 장치를 우리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때 전동기를 운전 중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할 때에는 경보장치라든지 또는 자동으로 처리하는 어떤 보호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전동기의 구조나 부하의 성질로 보아 전동기가 손상될 수 있는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단상 전동기로서 그 전원 측 전로에서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전류 차단기, 퓨즈라든지 아니면 배선용 차단기의 전격이 얼마일 때 16A짜리일 때는 이런 보호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배선용 차단기 NFV일 때는 20A일 때에는 경보장치나 어떤 자동으로 저지하는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비 기준 필기 공부하시면서도 공부를 했던 부분이기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풀 수 있으실 거라고 봐요. 자, 17번 볼게요. 삼상동형 유도원기 기동방법증. 기동전류가 가장 큰 기동방법과 기동토크가 가장 큰 기동방법을 보기에 골라 쓰시오. 자, 농형에서 직입, 와이델타, 리액터, 컨돌퍼인데 별도의 기동법을 쓰지 않는 직입 기동이죠. 그래서 기동전류가 가장 큰 것도 직입 기동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토크가 가장 큰 것도 바로 직입 기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델타 기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여기서 기동 전류와 기동 토크 있지 않습니까? 요게 얼마? 3분의 1배로 감소한다. 그죠? 기동 전류 3분의 1, 기동 토크도 3분의 1배. 요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전압은 이제 루트 3분의 1로 이렇게 전압은 떨어지게 된다. 그렇죠? Y 델타 기동을 했을 때. 이런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은. 자, 18번 보겠습니다. 폭이 5m, 길이 7.5, 최종 높이가 3.5. 형광등 40W 4등을 설치했대요. 평균 조도가 100이 됐다. 광속이 3000, 조명률이 0.5일 때 감광 모상률 구하시. 특이하네요. 전부 다 기존의 조도라든가 또는 등수 산정인 건데 여기서는 감광 모상률 구하래. 그러면 자, FU에는 DA에서 자, 그렇죠? 그래서 D는 EA분의 FUN 되겠습니다. 자, 조도가 지금 주어진 게 얼마예요? 보니까 조도가 100 주었네, 100. 자, 면적은 5에다가 7.5가 되겠고, 광속은 3000. 조명률은 0.5. 자, 등수는 4개. 자, 요거에서 감광모상률. 자, 바로 나오겠네요. 자, 그 값을 구하니까 얼마가 되느냐. 자, 1.6이 되네요. 1.6. 자, 그래서 18번 이렇게 해서 산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식만 알고 있으면 정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19번입니다. 필회기의 종류를 구조에 따라 분류할 때 종류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필회기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필회기라고 하는 것은 자, 평상시에는 어떤 누설 전류가 흐르지 않게끔 어떤 방지하는 역할로서 쓰이고, 자, 이상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대지로 방전을 시키죠. 대전을 방조시키고 방전 종료 후에는 속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필회기인데, 그 필회기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직렬갭이라고 하는 게 있고 특성 요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갭과 특성 요소가 있는 필회기를 뭐라고요?
밸브 저항형 필기라고요. 밸브 저항형. 거기에 직렬 갭이라고 하는 것, 특성 요소를 우리가 지에노, 산화 아연형을 쓰면서 자, 직렬 갭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지 않고 특성 요소로서만 이루어진 필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갭 S형 필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밸브 저항형, 갭 S 필기 또는 갭 저항형 필기, 밸브형 필기가 존재하더라.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 뭐 필기에 대한 구비 조건, 필기의 제한 전화, 필기의 전격 전화, 필기의 어떤 공칭 방전 전류. 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만 풀으실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면 충분히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19번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